예, 방금 보셨듯이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죠. 그럼 이제 바이든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세종연구소의 우정엽 미국 연구센터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센터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박미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도 과거 오바마 때와 같은 그런 전략적 인내 방식의 대북 정책으로는 회귀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아직까지 바이든 당선인 측의 대북 정책이 어떠한 한 가지 입장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특히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보다 유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바마 정부 후처럼 압박을 강조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유동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예.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 초기에 먼저 해결해야 할 미국 내 현안도 있고 또 외교 안보 라인이 이렇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대북 정책도 좀 공백이 있을 것 같은데 북핵 논의는 언제쯤 본격화될 걸로 보십니까? 물론 국무장관이나 아니면 국무부의 동아태 차관보 등이 의회에서 인준을 받고 업무를 시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건 미국 측의 이유라기보다는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협상이 얼만큼 빨리 진행될 수 있을까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2018년에 트럼프 행정부 때에도 싱가포르 회담을 앞두고 사실 국무부에는 동아태 차관보도 없었고 부차관보 대북 정책 대표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는 국방부의 동아태 차관보, 필리핀 대사로 가 있던 성김 대사, 그리고 이제 백악관에 앨리스 누커 한반도 담당관 등을 이제 차출해서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협상을 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 정부 그리고 민주당의 전문가 그룹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이어갈 수 있는 인재들은 얼마든지 차출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바이든 당선인 이 트럼프처럼 이 탑다운이 아니라 이 실무 협상을 중요시하는 이른바 바텀업 방식을 강조해 왔는데 그러면 북미 관계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2018년 초부터 2019년 하노이 결렬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협상을 추구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 하노이 결렬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실무 협상을 진행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실무 협상이 이제 스톡홀름에서 이제 결렬되면서 사실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는 계속해서 교착 상태로 있는 것인데요. 그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후반기 대북 접근을 생각해 보면 바이든 당선인이 집권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바이든 당선인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깡패 이런 표현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는데 이 부분도 이 북미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인권 문제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결코 도움이 될 가능성은 이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2017년을 또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 역시 유엔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이제 병든 강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병든 강아지. 네, 그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기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제 펜스 부통령이 왔을 때도 매우 냉랭한 분위기였었는데요. 북한이 이제 협상을 하겠다고 이제 하니까 사실 그러한 거친 언사의 교환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진정한 협상의 뜻을 원할 경우 이러한 부정적인 언급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당선인 역시 북한과의 협상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바이든 당선인 임기 내에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 가능할까요? 그것은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토론 때 이제 말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예. 북한과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있을 경우 바이든 당선인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 협상이 얼마나 빨리 진전이 되느냐, 그리고 그 협상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비핵화의 결과물이 도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바이든 당선인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얼마나 빨리 열릴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북한 쪽 반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인영 통일부 장관, 지금이 정세의 큰 변곡점이다. 북한의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는데 바이든 새 정부를 초반부터 몰아붙이겠다고 초반부터 무력 시위 같은 도발을 북한이 감행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물론 북한이 어떠한 판단을 하게 될지는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 스톡홀름 이후에 북한이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이야기를 했었죠. 어떤 강력한 도발을 예고하기도 했었는데 예. 사실 뭐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북한의 고민은 본인들이 강력한 도발을 했을 경우 과연 미국이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을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아마도 그와 같은 고민이 지금도 지속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들의 강력한 도발이 미국을 협상적으로 이끌 것이냐 아니면 미국으로부터 더 강한 압박을 불러올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북미 관계 조율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역할 더 중요해졌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이제 2018년과 2019년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적인 협상이 진행되던 시기에 우리 정부를 통해서 북한이 협상 의사를 미국에 전달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북한과 얼마나 소통할 수 있느냐. 그래서 북한이 미국에게 직접 못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어느 정도 전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중 갈등이 계속될 거란 전망이 많지 않습니까? 이 외부 변수인데 한반도 비핵화에도 영향을 줄까요? 아마도 그 부분은 이제 우리에게 좀 곤란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동맹과의 연대를 강조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중국이 매우 꺼려하는 현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중국이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입장에 조금은 동조를 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